비춰주실래요? 자, 당일 투표입니다. 빨간색이 뭐 당일 투표는 김문수가 많았지요, 당연히. 자, 당연히 압도적이었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제외 국민투표에서 제외 국민투표인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김문수는 딱 하나 지역에만 승리하고 이재명이가 252개 지역에 다 승리해.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는 부인하겠지만 국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보여주세요. 이번 대선입니다. 6.3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것만 보여주십시오. 이쪽에 비춰주실래요? 자, 당일 투표입니다. 빨간색이 뭐 당일 투표는 김문수가 많았지요, 당연히. 자, 당연히 압도적이었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제외 국민투표에서 제외 국민투표인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김문수는 딱 하나 지역에만 승리하고 이재명이가 252개 지역에 다 승리해.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는 부인하겠지만 국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제외 국민투표가 전부 빨갱이들입니까? 해외만 가면 전부 다 미쳐버립니까 완전히? 이게 아니 이 대표 똑똑하잖아요. 이게 한번 이럴 수 있습니까? Yes or No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일 투표에 부분 집합이 제외국민투표 맞네요. 빨간색이 보니까. 그게 바뀌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이게 저희 의령군이라고 그랬죠? 네, 저도 미국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왔지만은 의령군의 제외국민투표 몇 명 했다고요? 저는요 80명이요. 제가 이야기 80명.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걸 통해서 선관위에 제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도매급으로 지금 죄 없는 있잖아요. 9급, 7급 시험치 같은 애들이 그 선관위가 도매급으로 범죄자 집단으로 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선관위 공무원 돼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선관위가 범죄자 집단 되니까 저는 그들의 명예 회복되길 바라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선관위에 근무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가 공직자로서 자부심 가지고 근무하기를 바라는 명예 회복되길 바란다는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전 대표가 이제 5분 하셨어요. 네. 자, 이제 이준석 대표입니다. 뭐 대다수의 전한길 대표 지금 뭐 제자분들 괴롭히고 계신 거는 전한길 대표가 맞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제자들이 제 제자들은 범죄 안 저지릅니다. 범죄 안 저지르는데 왜냐하면 범죄자인 것처럼 선관위는 범죄자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선관위 위에 있는 놈들이 또는 뭐 특정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주로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네. 고위급이 되겠죠. 선관위 그럼 사무총장은 자기가 모든 조작을 자기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네. 7급 9급 전한길 대표의 제자라는 분들 통해서 하는 걸 텐데 양심선언 좀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뭐 깔끔하게 저희 분들이 있다니까. 네, 양선한 아니고 제가 10억 준다 그랬잖아 이미요. 네 그랬잖아요. 근데 10억 왜 안 뭐요? 죽을 것 같거든. 10억 받고 죽을래요 그만 이 대표는. 아 죽을 것 같다. 당연하죠. 지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또 총 맞을 뻔했잖아요. 네, 10억 왠지 아세요? 10억 걸어도 이제 죽을까봐 제보 안 한다.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 네, 씨하고 그건 질문 그다음에 드린 거니까. 박동원 네, 씨도 네, 질문 드린 거니까. 양심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까 계속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열거하셨는데 지금 북한의 해킹 이런 것도 보면은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메일을 시도한 해킹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메일을 시도한 해킹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망에 이메일을 보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관위에 있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무용 PC에 북한이 피싱 메일을 보냈다가 맞겠죠. 근데 그거는 예.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네. 해킹 시도라는 거는 제가 박주현 변호사 이메일만 하면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거 시도에 낚이니 안 낚이냐는 박 변호사님이 어떻게 보안 관리하시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거 보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국정원을 점검했더니 선관위에 뚫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선관위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 지금 시도를 했다가 4건이 있다가 나온 것이지 북한 해킹했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에 대해 판단했어요.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냐? 감사원은 행정부 관하에 있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갈 수 없으니까 못하겠죠. 국회가 감사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를 감사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저는 아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저는 일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 틀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 해야 될 거 뭐냐 감사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안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해킹 시도가 있었다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국정원도 해킹이 됐다라고 말은 못하는 거죠 지금. 왜냐 선거망에 대한 해킹이 중요한 거지. 그 개인 뭐 선관 직원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사무용 아래 한글 쓰는 컴퓨터가 감염됐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해킹 당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선관위 직원들 인터넷 망해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이메일을 근데 통한 그런 피싱이라고 하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선관위는 그거를 감사원도 감사를 못 하잖아요. 이제. 국정원이 뭐라 그랬냐면 네. 실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견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해킹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해킹 그다음에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보통 그 선관위 서버 안에 로그 파일들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거는 이미지 뜨고 분석하는 건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관위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못 뜨게 하죠. 서버 감정을 못 하게 하고. 지금요. 그 네. 안에 보면요. 해킹을 감지하는 네. 툴들을 보면요. 네. 가가지고 그것이 이미지를 뜨는 방식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툴로 해서 의심 가는 파일들을 건드리는 것도 있고요. 파일 시스템에서 변경 이력을 추적해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다 그걸 해본 있어요. 사람이 예. 선관위가 이렇게 처음에는 국가기관이라서 와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엉망일 줄은 몰랐다. 선관위에 누가 해요? 선관위가 아니고 국정원이요. 그러니까 국정원 누가 해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주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 모든 사람이 이게 말씀드리고 또 3차장이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삼수정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그리고 거고요. 예, 아니 그 제 시간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화를 계속 보면은 결국 지금 투표에 있어서는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190세 단아까 어떠 이런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신분증과 결부해 봤을 때는 투표 부정을 하기 쉽지 않은 거네요 지금 보면은. 근데 아까 말했지 통으로 넣는 건 가능하고. 부정하기 쉽죠. 본인 확인기 오류율이 1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1000만 표면 왜 100만 그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쉽잖아요. 근데 본인 확인 지문을 박 인식하는 게 변호사님, 아니라니까요.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증에서 인식률이 10% 오류라는 거는 우리가 신분증을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은 위에 비닐 같은 거 뜯기고 이러죠. 그러면 인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인식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랬을 때 자 그러면 1%가 아닌 박 변호사님. 10%짜리를 구한 이유가 박 뭘까요? 변호사님 네네. 아니 비닐이 뜯어지면 그거는 뭐가 와도 안 되죠.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비닐을 가지고 아니, 들어보세요. 테스트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면은 네. 그 만약에 인식이 안 되는 게 생겼을 때 네네. 선관위 그다음 프로토콜이 뭐죠? 몰라요. 질문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끝내겠습니다. 거죠. 네. 눈으로 자, 확인이 안 질문으로 된다니까요. 질문으로. 아니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니요. 본투표는 다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자,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예, 이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 시간이니까 또 이제 답변 안 또 좀 하시겠다? 네. 아까는 제가 선관위가 얼마나 전자투표 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부정성이 나타나는 나라는 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쓰는 나라다. 거꾸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다 수작업으로 수개표 수집계하는 나라다. 저도 언제나 대만식 반장 선거로 돌아가자. 이게 전환길과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요. 그것을 제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하니까 해킹 위험에 대한 것을 지적했다면 이번에는 선관위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전 국민들께 저는 또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키워 보십시오. 많이 들어보셨죠? 선관위 비리가 몇 건이라고요? 1200건입니다. 1200건입니다.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라고 했습니다. 사무총장 아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제 제자들 명예보호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앙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선관위 부패 원팀이었다. 완전히 부패 쓰레기 집단이라 보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선관위 김세환 아들 부정채용 월세도 다 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선관위 간부 허위 병가 내고 무단 결근으로 무려 70차례나 해외여행 다니고 보입니까? 이쪽 한번 보여주십시오. 70차례 이게 공무원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선관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위직은 이렇게 해서 지금 마구잡이 이게 바로 선관위 집단 쓰레기 아닙니까 이거? 선관위 해킹 보안 술 아까 말씀드렸죠. 선진공 보세요. 해킹 위험만 있다고도 전자투표 개표 해킹 위험해서 아예 독일은 이거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이 피켓을 통해서 자 선관위 보십시오. 선관위 총장도 지금 비리투성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요거 잠깐 나왔는데 화면은 처음 보죠, 이죠? 자 투표 자 뭡니까? 오류 많은데 선관위는 수상한 입찰을 해요. 오류가 많은 걸 왜 입찰을 하느냐고. 오류가 적은 걸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신분증 인식 오류 여기 바로 뭡니까? 사전 투표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본인 확인기에 오류율이 몇 프로라고요? 10%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백억 들여가 할 건데 이게 정상이냐고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주인이에요. 보세요.
신분증 오류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기기 성능 평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오류가 많이 나는 기기를 선택해요. 아니 이게 이러니까 선관위를 제가 범죄자 집단이라 하더라도 선관위 반박 한번 해보라고 못할 겁니다. 저는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거는 부정선거 저지르기 위한 집단이고 이런 비리투성인데 문제는 뭐냐? 개선이 안 돼요. 왜 개선 안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 의혹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부에서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면 100% 무조건 패소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우리가 소송 제기하면은 피고소인이 선관위원장이 판사야. 사법부와 한 팀이라 판사 카르텔. 그리고 아까 이 대표는 잠깐 이야기한 대로 지난해죠. 2025년도에 이런 1200건이나 되는 쓰레기 집단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찰했어. 그러니까 선관위가 기분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이거를 헌재에다가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 헌재에서 뭐라고 심판했습니까? 맞다. 국회에 가라. 맞다. 뭘 맞는지 아세요? 그래 맞다. 선관위가 비리 저지른 말든 감사원은 감찰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죠. 왠지 아십니까? 그 선고한 게 선관위입니다. 그 선관위야 그 헌재죠. 헌재에서 왜 선관위에 부정 비리가 많은데도 감사원의 감찰을 받으면 안 되느냐 하면 그때 작년 3월이었나요? 바로 그 선관위를 비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야. 이 말은 뭐죠? 선관위원들도 판사고 헌법재판소도 판사고 사법부도 판사야. 이 판사 카르텔에 의해서 완전히 공고해가지고 선관위가 썩어 빠져서 아무리 국민들 혈세를 낭비하고 해도 감사원이 감찰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 전부 한 통속이라 이거야.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이 대표께요.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거 빨리 개헌하든 해가지고 권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거를 저는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어떻게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저는요 이런 것을 가지고 퍼즐을 딱 가져가면 맞다. 선관위는 부정비리투성이 쓰레기 마피아 집단에다가 부정선거까지 저지른 집단이다. 완전 쓰레기. 저는 없어져야 될 집단을 생각하는데 이 대표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선관위 부정채용 욕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 대표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네. 근데 아까 또 팩트로 이제 가보자면은 지문 인식기가 그 신분증 인식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게 뭐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조달청에서 경쟁 입찰을 하겠죠. 그리고 낙찰을 조달청에서 시키겠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조달하는 사람은 선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관위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저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해봐야죠. 해보세요. 네. 그런데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해야죠. 선관위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했잖아요. 아까 정우택 주의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하우 처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들여다보면 결국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조달청이 아마 응답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이런 추측에 불과하고. 정우택 부의장이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능의 제품을 조달했고 조달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됐다라고 해명이 남았을 거니까 저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했잖아요. 그 의혹 제기도 이제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드는 거 아시죠? 조달청이 그거 했다고 누가 의혹 제기합니까? 선관위 이번 만든 법이 뭔지 정확히 아시죠? 국민투표법. 국민투표에 대해 가지고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허위사실 얘기하면은. 근데 아까 말한 거는 허위사실의 판단조차도 선관위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부패한 집단한테 그런 권한을 맡겼어요. 박 변호사님 그거는 선관위가 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선관위가 처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발을 한다는 것도 엄청난 거고 거기 당연합니다. 또 조사권도 개입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검토 보고서에도 있지만은 그 검토 보고서에 이런 법률은 저는 그 법안에 반대하고요. 네, 근데 그거 관계없이 그건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통과하지 못하게끔 그 여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찬말을 하더라도 선관위가 이거 일단 허위다라고 얘기하면서 유권 해석에서 저는 반대하고 민주당이 뭐 강행 입법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막아보세요. 선거를 이겨야 되는 거고. 자, 아까 그랬어. 선거를 이기려면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해야 되고 법대로 하라니까요. 법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럼 선거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 변호사님 네. 그거 한다고 선거 이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깁니다. 아니요. 이깁니다. 왜냐면 그거 안 하고도 이겼잖아요. 그거 안 하고 아니요. 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쇄 날인을 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돼요. 개인 인감 도장을 그냥 날인을 하게 하십시오.
그것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거꾸로 이제 우리가 네. 오늘 했던 아니 그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개정해가지고 하면 된다니까요. 개정을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 현행 법대로 해야 그렇죠. 된다니까. 규칙을 개정해야 아니, 될 거 아니에요. 구도적으로 한번 아니 해주십시오. 규칙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규칙 자체가 위법하다고요.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해놨는데 합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걸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규칙만 바꾸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 아니 그렇죠. 규칙을 바꿔 선관위 규칙 없애면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런데 원칙 더 목소리 좀 내달라고 더 국회의원이잖아요. 신기한 거는 이놈들이 어떻게 근데 하느냐? 그거를 법률로 올리려고 있다니까요. 그래. 지금은 인쇄날인으로 들어보세요. 가름할 그러니까 수 있다는 제 거를 시간이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인쇄날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던 제가 네. 그거는 하면 돼요. 근데 그거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선거 이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니, 변호사님이 이길 선거를 수 너무 쉽게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도장만 찍으면은 보수 진영이 선거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해보십시오. 그럼 이길 제 수 국민의힘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얘기할게요. 그 도장 찍는 걸로 바꾸는 걸로 투쟁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 예, 개인 도장, 예. 개인 도장 그리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깁니다. 그럼 그것만 하면 장동욱 대표 선거 이기는 거예요? 장동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한테 지지해 줄게요. 부정선거 감시를 하게 하십시오. 그거라도 좀 아니, 바꿔주시면 이길 수 장동욱 있습니다. 대표가 이긴다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지금 요새 뭐 엔추파도스가 말이 많은데 네. 이 부정선거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부정선거 감시 왜 못합니까? 그리고 개인 도장 날인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못해요? 구분하셔야죠. 부정선거라는 건 여러분이 증명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들어보세요. 경찰이나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 어떤 저희는 되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나의 불안감을 토로하시는 거니까 그건 다른 거라고요. 그거는. 불안감이 아니 불안감 이게 해소 어찌 아니죠. 불안감입니까? 지금까지 아니. 몇 시간 동안 한 게 불안감으로 들리십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1분 한 15초 남았는데 네. 그러면 자정이에요. 생각을 네. 해 두세요. 또 30분 연장할 건지. 자 말씀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선거 과정에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확언해서 얘기하고 그걸 교정하라고 할 것이냐인데 오늘 여러분과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딱 짜맞춰진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의심, 가능성 그리고 이러면 가능하지 않느냐 시나리오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찾아보자고요. 근데 증거를 찾지 같이 못하는 수사를 하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수사권이 없다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봤을 때는 적어도 이재명 정부와 그렇게 친하지 않아 보이는 검찰과 대법원마저도 한 카르텔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법원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예. 하잖아요. 음. 제 친구도 지금 부장 예, 한 뭐, 40만 원 예, 예. 이렇게 받더라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유대관계를 형성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원들한테 선관위원장한테 얼마나 친하게 하려고. 왜냐 그래야 영장 기각이 그럼 되니까. 수개표하고 도장만 찍으면은 무조건 선거 이길 수 있다. 그럼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예. 자, 이제 필승의 이준석 비기입니다. 대표의 대표 주도권 토론을 예. 끝으로 자 자정이 됐고 네. 이제 우리가 6시에 시작한 토론은 27일 날 시작했는데 28일이 됐어요. 이제 네. 6시간 동안 뭐 휴식 빼더라도 5시간 40분 정도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30분 단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오늘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 28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죠. 있다 보니까 계속 네. 해야죠. 뭐. 그 한다면은 5분 네. 전한길 대표 측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그 슬라이드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 모니터 상에 좀 보십시오. 여기 검은 줄이 보이십니까? 이준석 대표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게 관외 사전 투표거든요. 네. 자, 이게 관외 사전 투표가 각 전국의 각 다른 지역에서 온 투표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전국의 다른 곳에서 나오는 곳인데 10개의 그 투표지가 이렇게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냈는데 같은 현상. 특히 이거는 인쇄 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조 투표지라는 얘기죠. 인쇄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자체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계속 한번 영상 보시죠. 이게 네. OCR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아니 이건 OCR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OCR이 아니고 없다가 그러니까 없다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이렇다는 거죠. 예, 예. 다른 지역이 각각 다른 지역인데 같은 현상입니다.
인천 연수리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왔는 제주, 뭐 서울, 광주 이렇게 왔는데 색깔이 같은 녹색 그 오류가 있는 투표지들이 연속해서 나왔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쭉 한번 아주 그 그래프가 작아서 쭉 글자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보시면은 포항에서 나물산으로 가는 자, 이게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관내 사전 투표 배송 경로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의 배송 배송 경로. 경로. 예. 발행처는 어딘가요? 발행사는 이제 포항 사전 투표소이겠죠. 그 우체국으로 예, 예. 왼쪽 상단에. 여기는 이제 경주에서 나물산입니다. 경주 요 밑에를 보는 게 좀 낫겠네. 경주에서 나물산까지 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경주에서 나물산 이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어디를 거치냐면은 경주에서 포항을 거쳤다가 대전을 갔다가 또 강릉을 가요. 이 강릉을 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울산을 가고 또 경주를 갔다가 포항을 갔다가 나물산을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들어주시면 그 예. 궤적을 나타낸 게 이 예. 표라 이거죠. 예. 이런 식으로 요렇게 가면 되는 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세트로 돼야 되는데 강릉 우편 집중국은 그냥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엉터리 배송 경로가 그 4.15 총선 때는 이제 기계적으로 발견해서 272만 표 중에 110만 변호사님, 표. 근데 그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전산 오류 같은 게 한번 다시 다시 그러니까 보시죠. 전산 오류가 이제 저희가 전산 오류는 인정하시죠? 왜냐면은 40.4%. 그러니까 보세요. 40.4%.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 1시 44분에 포항을 떠나가지고 3시 19분에 이제 대전에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272만 개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한 110만 개가 기계적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투표용지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저 기록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포항에서 대전까지 1시간 반 만에 그 우편이 갈 수는 없으니까요. 맞죠, 네. 변호사님? 잠깐만요. 예.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주장을 하실 때 이게 예. 전산 기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표가 잘못 간 건지. 전산 기록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전산 기록이 잘못된 전산 거죠. 기록이 잘못됐는데 이런 게 40.4%가 나왔고요. 근데 아까 우정사업본부는 괜찮은 거 아니었나요? 우정사업부는 괜찮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도 그럼 여기 문제가 있는 보면은 여기가 뭐라고 또 판결문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온거의 주장처럼 사전 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였다면 이를 실행한 성명 불상인이 특정인으로서 굳이 진정한 관내 사전 투표지 배송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뭐 44 이후에는 한 50% 이상이 조작으로 밝혀졌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고 있냐면은 범죄자는 이렇게 엉터리 배송 정보를 볼 필요가 이런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런 걸 들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우체국 등기를 싹 다 보면은 그걸 싹 다 다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완전 엉터리인 거예요. 변호사님 이거는 그러니까 재밌는 네. 거니까 한번 이제 추가 질문 드려보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거의 주체는 우정사업본부고 네네네. 우정사업본부는 이렇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정사업본부도 예.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 못지않은 카르텔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니 그거는 과방이니까 제가 우정사업본부 관할에 물어볼게요 한번 제가. 근데 까방이라도 사실 우정사업본부는 잘 안 건드리잖아요. 저도 재밌어요, 국기, 이건 저도 그러니까 건드려 보시라고. 자,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이익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전 이익이. 아니 근데 대표가-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전 대표가 끝나셨는데 계속 이어가시는.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꼭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투표지 실물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보니까. 왜냐하면 대전에서 포항까지 1시간 반 뭐 그리고 또 어디 경주 포항에서 10분 이런 거면 말이 안 되는 기록인데. 말이 안 되는 게 예. 110만 개가 넘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 이게 왜 생겼는지 한번 물어볼 텐데. 예. 근데 이렇게 그게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20년 4.15 총선 때 이런 하도 배송 경로가 이상해서 저희가 사실조회 해신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줘야죠. 그건. 안 줘요. 음. 그래가지고 독촉서까지 보냈는데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못 받은 채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누구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고 누가 그럼 이걸 부정선거에 기여하려고 했던 거죠? 관내 사전 투표는 예. CCTV 관내 사전 투표보다 훨씬 더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외 부재소 투표는 아까 경남 일영 거기는 제외 투표는 더 사각지대가 많아요. 근데 아까 실물이 옮겨가다닌 건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실물이 옮겨가는데 중간에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은 우체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누가 감시를 하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아니 실제로 경주에서- 장흥 우체국에서
관외 제외 부재자 투표를 만든다는 제보까지 제가 받은 그러니까 적이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수사 장흥에서 관외 투표를 만든다고요? 제외 투표를 재외 투표를 만든다.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제보를 받아도 제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알겠는데 여기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투표용지를 움직이지 않고 기록만 조작해가지고 표를 바꿀 수 있느냐가 이제 저희 궁금증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표를 바꿔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사 조사권이 제가 청와대 특별감찰 예, 담당관 예. 출신입니다. 예. 이거를 할 수 있는 저희 민간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등기부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이걸 조사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IT가 발달해서 이거를 해주시는 분이 그렇죠. 계셔가지고 크롤링하면 되지 이거는. 예, 크롤링해서 이걸 다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 이게 2020년인데 410은 더 심했고 63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도 이걸 파면은 성관이 이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발생할 거기가 수도 항상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이랑 저랑 이제 한 게 변호사님은 여기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실익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실제로 없는 표를 저렇게 해서 전산. 근데 그랬으면 등기번호가 새로 부여돼야 되는 건데. 만들어 가지고 넣을 수 그러니까 있다는 거 등기번호가 아닌가요? 등기번호 실제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우체국에 배달되는 투표지랑 예, 예. 그 도착한 투표지랑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에도 293표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주도권이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네. 됐고 아까 그 10장 정도 그 줄이 있다고 하는 투표용지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은 뭐 광학 인식이 있어가지고 뭐가 흠결이 생겼거나 1 아니면 2 진짜 투표용지를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네네. 뭐 일괄 인쇄하면서 그런 똑같은 오류가 있는 인쇄지가 됐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아까 보면은 일괄 인쇄할 때 밑에 투표 그 관리인은 다르게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다른데 네. 그게 같은 증상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서울하고 강주하고 제주하고 이렇게 있는데 해가지고 뿌렸다. 투표지가 다른 거는 인쇄 날인해서 투표지를 그러니까 그 뿌렸다 그러니까 위조해서 뿌렸다.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각자 관리인을 찍었다. 그렇죠. 그 가설이 맞잖아요. 근데 변호사님 그럼 이거 한 건 여쭤본 게 뭐냐면 위조한 투표지에 관리인을 찍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멀쩡한 투표지에 찍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표기된 표를 갖다 아니, 놓다.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나 많은 표를 조작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들도 완벽하게 하고 싶겠죠. 그 아니, 그러면 제가 그 변호사님, 우리 이거 이 대표님 왜 얘기하냐면은 그 토론하는 걸 옛날에 한번 변호사님. 봤었는데 그때 보면 잉크젯 프린트하면은 이런 오류율이 날 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거 보자. 우리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 선거를 할 때 선관위에 가면은 네네. 한 투표용지를 보통 그 투표하는 사람이 한 105%, 110% 준비해 놓겠죠. 네네. 뭐 대비해서. 네네. 그럼 거기 그냥 남는 거에다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남는 거에도 합니다. 남는 거에도 하고 예. 그래서 남는 게 부족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판결문에 예. 그 감정서 계속 감정 한자는 예. 했는데 한소라고 무림제지 2개만 하면 될 거를 성관이가 굳이 갑자기 그때 이거는 이제 경험당입니다. 그때 성관이 그러니까- 법제과장이 이거 감정할 때 표정이 되게 어두웠어요. 근데 2차 감정할 때 얘들이 뭐라고 했냐면 39개 롤 용지를 가져와 가지고 온갖 데 다 끌어와 가지고 이것도 비교로 해 가지고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거 하는 김에 다 해달라면 좋죠. 그거는. 아니 4.15 총선의 공식권은 무림제지하고 한솔제지잖아요. 뭐 좀 전문가인데 다 줄 수 있지 그거는. 근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투표지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무림하고 한소를 안 했으면 문제인데 무림하고 한소를 검증하면서 다른 종이들로 검증했다가 어떻게 문제입니까 그거는? 왜냐면은 가짜 투표지를 가짜 투표지를 가짜 이건데 투표지인데 찔려가지고 이게 종이 재질이 다르잖아요. 찔려가지고. 근데 그게 청엔 DNC나 이런 거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전 대표 측입니다. 네, 심야까지 우리 시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정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수십만이 보고 계신다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부정선거 문제는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치면은 당연히 이거는 검증하고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응한 이유는 그 우리 이 대표 통해서도 또 이 대표는 자꾸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음모론이라 하니까 자 이게 음모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알려드리겠다 보여드리겠다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는 최대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실체를 저는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인데 암 진단을 받으면 뭐 합니까? 암 진단했는 의사, 야, 너 나빠 이래가지고 왜 문제 있는 거 암이라 진단하냐 해서 의사를 때려 죽이진 않지 않습니까?
암 진단하면 아이고 그래? 하면서 MRI 검사도 하고 CT 검사도 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더 디테일하게 검사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고 선관위도 문제투성이라고 아까 이야기했고 해킹 위험 전자투표 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고 사전투표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조치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 또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제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선생님이 암 진단하면 이제 의사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뭐냐? 우리가 이제 부정선 의혹 개선하자면 이제 얼마 전에 개정된 법으로 이제는 국민투표법 개정돼 가지고 이제 10년 이하 징역이 처합니다. 이제 이거 대한민국에 부정선거 있으니까 선관위 이제 이런 문제 있다라고 말만 해도 이제는 철커덕에서 10년 이하 징역이 처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그래서 트럼프 측근 고든창 변호사는 그 국민투표법 개정되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10년형을 처한다니까 한국의 자유투표제는 죽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 저희들 굉장히 절박합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나.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하지만 저는 이래 말하고 싶어요.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사람도 있고 음모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맞다. 음모론인지 척결인지 모르지만 개선하자라고 하는 건 상식 아닌가요? 빨리 암 진단했으면은 빨리 초기 암 발견했으면은 빨리 우리가 뭐 약물 치료를 하든 또는 레이저 치료를 하든 해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너무 절박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이준석 대표한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고맙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또 토론에 응해줌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저는 오늘 이 대표와 토론하려고 이 대표를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국민들께 바로 이런 많은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보는 장면에서 이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알리고 호소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지켜봐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 이런 실체가 밝혀져 가지고 선량한 우리 선관위 안에 3,000명 직원인데 그중에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옥석이 가려지길 바라고 또 우리 선거 때마다 선관위 참관인이다. 그 다음에 투표 관리관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표장에 동원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개표와 집계 과정에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그분들 또한 저는 명예회복되길 바라는 이런 소망을 담았다는 것도 아울러 전해드리고요. 이 문제는요, 감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표께서는 자,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게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상황입니다.